뷰가든의 식집사 아베가스입니다. 저번 주까지 보이던 하얀 눈은 다 사라지고 언제 오나 기다리던 봄이 바로 옆에 와 있었는데요. 갑자기 내린 한방눈이 나무에 눈꽃을 피어내더니 감탄도 잠깐이고요. 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얗게 쌓여있던 눈은 녹아서 땅속에 스며들었을 거고요. 봄을 준비하는 새싹들에게 좋은 양분이 되고 있겠죠. 그렇게 바깥 식물들은 자연에게 모든 걸 의지하면서 봄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내에 사는 식물들한테는 자연의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하죠. 바로 꽃님들이시죠. 식물이 아무리 많아도 봄이 되면 살랑살랑 불어오는 지름신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너무 힘들죠. 봄꽃을 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일도 늘어나죠. 저는 손목 부상으로 미뤄뒀던 일들이 있어서 할 일이 더 많은 요즘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갈이가 가장 큰 일인데요. 지금쯤이면 봄 분갈이가 거의 끝나 있어야 하는데 3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을 맞이한 분갈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분갈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도록 6단계로 나눠봤으니까 분갈이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갈이와 함께 새로 들어온 식물 소개도 해드리고요. 과습으로 흙 속에 곰팡이가 생긴 화분이 있어서 대처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갈이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편이긴 한데요. 봄철 분갈이 시즌은 꼭 지키게 되는 이유가 봄에 분갈이를 하면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분갈이 몸살도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1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봄에 하는 게 좋고요. 또 봄맞이로 새로 들어온 식물도 분갈이를 해야 해서 제일 바쁜 시즌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분갈이 안 해보신 분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막상 해보면 쉬우면서도 묘한 재미가 있는 작업이에요. 사실 제가 가드닝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분갈이거든요. 저는 분갈이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분갈이 하면서 새 흙으로 갈아주거나 화분을 바꿔주면 새 옷을 입힌 것처럼 식물이 더 싱싱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식물도 또 좋아하는 느낌도 들고요. 식물에게 필요하고 또 제가 좋아서 하는 분갈이지만 생존이랑 연관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생일 찬스로 데려온 K제라늄 아웃포트예요. 손목 부상으로 분갈이를 미루는 바람에 저희 집에 온 지 3주가 이미 지나고 있고요. 모두 잘 적응을 해줘서 어떤 아이는 꽃까지 피우고 있습니다. 이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 내년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걸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화분은 다이소 풀분 제일 작은 걸로 준비를 했고요. 흙은 늘 쓰던 거목산업사 분갈이 흙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하쿠의 정원에서 공구를 진행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분갈이 첫 번째 할 일은요. 분갈이할 화분에 물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아서 흙을 말려두는 거예요. 겉흙뿐 아니라 속흙의 물기도 거의 없을 정도로 마른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야 뿌리가 상하는 걸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물을 좀 말려뒀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분갈이할 화분을 정하고 아래쪽에 흙을 2cm 정도 미리 넣어둡니다. 이때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수충을 깔기도 하는데요. 저는 배수가 잘 되는 흙이라서 작은 화분에는 배수충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들리는 말이 이번 여름이 작년 여름처럼 엄청 덥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중간 크기의 화분 분갈이 할 때는 배수충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해요. 배수충 만들 때는 주로 마사토를 이용을 하시는데 그게 살짝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흙에서 나오는 펄라이트를 모아서 배수충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무게도 가볍고 경제적이어서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분갈이할 제라늄의 연질분을 살살 눌러서 빠져나오기 좋게 만들어 놓고 뿌리가 상하지 않게 달래가면서 빼줍니다. 네 번째는 연질분에서 빼낸 흙의 윗부분을 긁어서 좀 털어주고 가쪽의 흙도 살살 긁어줍니다. 그래야 새 흙과 화분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뿌리가 너무 많고 돌돌 말려 있으면 이 부분도 상하지 않게 살살 풀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흙 정리와 뿌리 정리가 된 제라늄을 새 화분에 가운데 놓고 새 흙을 넣어줍니다. 이때는 흙이 아래까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막대기를 이용해서 콕콕 찔러주시면 좋아요. 막대기로 흙 정리를 할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화분 쪽으로 붙어서 찔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물 주는 건데요. 물이 아래로 흘러나올 만큼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너무 센 물줄기보다는 약한 물줄기로 천천히 주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흙이 골고루 젖으면서 흙 속에 물길이 생기지 않거든요. 물길이 한번 생기면 물을 줄 때마다 물이 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물을 줘도 식물이 말라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분갈이는 완성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 과정을 거쳐서 새로 들인 9개 제라늄 분갈이를 다 했고요. 기존의 제라늄들도 필요한 아이들은 흙갈이나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 약간 이상한 아이 2개를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다른 아이들 다 꽃필 때 겨우 꽃망울 하나 정도만 생긴 플럼 럼블러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상하게 늑장을 부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꽃이 피긴 했는데 꽃 모양이 좀 꼬질꼬질 이상하게 핀 오덴시웨예요. 진작에 화분을 좀 엎어볼 걸 하는 후회를 하면서 화분을 엎어봤는데 흙 속에 온통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물을 줄 때 잘 확인하고 줘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을 주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하죠. 겉흙 마른 것만 확인하고 물을 계속 줬더니 과습이 오다 못해 곰팡이가 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곰팡이가 핀 흙과 함께 뿌리를 정리하고 나니까 뿌리가 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일단 곰팡이 잔재를 다 없애기 위해서 남아있는 뿌리에 제가 쓰는 토양키퍼라는 약을 희석해서 흠뻑 뿌려주고 새 화분, 새 흙에 다시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픈 아이들은 양지보다는 반 그늘에 바람이 없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두는 게 좋습니다. 회복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 뿌리가 나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용하고 밝은 곳에서 요양을 시키는 거죠. 플럼 럼블러는 1주 정도 지났는데 잎은 많이 떨궜어요. 그런데 꽃을 좀 피워주더라고요. 잎이 너무 많이 떨어지길래 제가 꽃대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뒀었거든요. 오덴시웨는 한 3일 정도 됐는데 잎도 그대로 잘 붙어있는 걸 보니까 의외로 회복이 좀 빠를 것 같긴 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잘 돌봐서 예전의 예쁜 모습을 꼭 찾아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식물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건 핑계겠지만요. 가끔 과습으로 인한 이런 곰팡이들이 생기기도 해요.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키운 아이들이라 잘못되면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잘 돌봐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번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린 옵투사 사랑초들이에요. 구근을 구입한 게 아니고 꽃필 시기가 좀 지나서 데려온 아이들이라 지금은 많이 보잘것 없지만 내년에는 아마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저희 집에 기존에 있는 사랑초와는 좀 비주얼이 다른데 모두 꽃하면 떠오르는 비주얼이랑 아주 사랑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구근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조금씩만 주고 있고요. 시든 꽃대는 바로바로 잘라줘야 구근이 많이 생기니까 열심히 잘라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올라 소식입니다. 작년 늦가을에 데려온 기존 비올라들은 여전히 예쁜 꽃을 피고 지고 반복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데려온 애들은 처음 보는 색감과 형태로 저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렵게 찾아내고 또 너무 비싸서 한참 망설이다 데려온 아이들이라 심장이 쿵쿵쿵 하더라고요. 뭐 비싼 아이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이런 건 없고요. 일반 비올라랑 비슷하게 키우면 된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돌보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분갈이는 일주 전에 해줬고요. 화분은 다이소 풀분 제일 작은 거에다 심어줬습니다. 일반 비올라와 마찬가지로 시들기 시작하는 꽃대는 바로바로 떼주고 있고요. 물은 겉흙이 살짝이라도 마르면 곧바로 주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때보다 꽃대가 2~3배 정도로 많아졌어요. 서로 너무 다르게 생겼지만 이름표 없이 와서 이름은 잘 모릅니다. 비올라의 특징이 같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다른 모양의 꽃이 피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글을 읽기도 했어요. 그리고 비올라와 펜지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비올라의 대표적인 특징이 꽃의 크기가 펜지보다 좀 작고요. 꽃 모양이 위쪽 방향으로 꽃잎이 2개, 아래쪽 방향으로 꽃잎이 3개라고 해요. 이런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데려온 아이들은 거의 모두 비올라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암튼 봐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약간 빈티지한 색감까지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요? 비올라는 한 해살이 식물이라 씨앗을 채종해서 심어야 내년에 다시 볼 수 있는데 과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하루 종일 분갈이하고 정원 청소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원만 가꾸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일이라면 금세 지겨워지겠지만 가드닝은 하면 할수록 재밌으니까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일을 찾은 식집사님들은 모두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봄이 오는 이 즈음이 가장 바쁘기도 하고 또 가장 예쁘기도 한 베란다 정원에서 재밌고 바쁘게 지내시다가 또 봬요. 오늘도 저희 뷰가든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행복 가득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